땡땡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해주시는 계신 아산 나눔재단,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네, 정남이 한정화 이사장님, 정남이 네, 이사님, 예, 김형진 김형진 팀장님, 센터장님, 센터장님, 네, 박지영 팀장님.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두 분이 오늘 안 오셨네요. 네. 네. 바쁘시다고 네, 제가 네, 네, 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뵙고 네, 있는데 네, 네. 바쁘시다는 말씀. 하여튼 뭐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소와 늘 이렇게 출연까지 해주고 계신 캡스톤에서도 이번 시즌에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저희는 후원을 해주시는 네, 분들을 네. 모시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혹시 후원을 하시고 싶다던가 뭐 물품으로도 그렇죠. 좋고 네, 네, 네. 이것도 좋고 네, 네,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네. 예. 네, 뭐 저희가 뭐 늘 사심 없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시면 그냥 후원만 받습니다. 뭐 따로 해드리는 건 없고 여기 말씀을 해드리는 거 말을 외에는 해드리고 이름을 걸어드리는 예. 거. 네, 그거 외에는 그래서 IT 스타트업의 좀 이렇게 뭐 생태계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신 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쫄투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실까요? 좋아지죠. 네, 송 대표님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좋아집니다. 네. 저는 홍 대표님이 노력해야 될 줄 네,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뭐 질문이 좀 네, 있는 것 쉬는 시간에 같은데. 좀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하나는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이 어쨌거나 공석이 있으니까 자동 이제 운행 차량에 이 공석을 줄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 수익을 아까 이제 좀 나눠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학원에도 좀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그러면 공석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그걸 높였을 때 어느 정도 뭐 수익 쉐어가 가능해지는 건지 아까 상생을 말씀하셨어서 좀 뭐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그 잔여 자석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화 시키고요. 그 데이터를 쉐어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빈 자석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저희랑 학원이랑 또 운전하는 기사님까지 같이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저희 모토라고 말씀드린 그 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실하게 저희가 그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비율은 저희가 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5대 3대 2 해가지고 저희가 5, 학원이 3, 그리고 그 기사님들이 2를 가져가는 구조로 지금 저희가 수익 쉐어를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당연히 기사님들도 가져가셔야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이 운행하는 키로가 늘어난다거나 해야 되는 일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학생 한 명을 실으면서 뭐 기름값이 좀 더 나온다고 이제 추정 부리셔가지고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익 쉐어를 하는 비율 정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럼 아까 그냥 있는 학원들은 아까 뭐 공실률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좌석이 비어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뭐 시간에 따른 거라서 그건 뭐 네, 저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평균 좌석 점유율이 38%고요. 그 지금 현재 잔여 좌석은 62%입니다. 62%.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 인프라를 까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데이터화 되기 전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차 대수를 늘려 나가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 리소스들을 많이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는 클로즈 플랫폼에 좀 가까운 형태고요. 향후에는 이제 오픈 플랫폼 형태로 좀 전환을 하는 과정들이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비율은 그렇고 제가 좀 질문 잘못 드렸는데 비율은 그렇고 아까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저희 같은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벤처 대표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하루 8시간 일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아까 학원 그런 이런 차량들은 사실 일하고 싶어도 8시간 동안 일이 없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시간 운행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뭐 평균 시간 이런 것들은 혹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오후 타임에 있는 일자리들이 오후 1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다양한 컨텐츠에 따라서 조금씩 운행 타이밍이 좀 다르게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기사님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횟수는 8번입니다. 그러니까 인앤아웃을 각각으로 해가지고 8번, 왕복 4회 정도를 움직이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쉬는 텀들이 있는데 그 쉬는 텀에 뭐 보통 이제 다른 학원에 땜빵을 뛰러 가신다거나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뛰는 형태로 알아서 이렇게는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한 번에 그런 용역에 관련된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그 동일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기사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에 이제 그 관련인데요. 이제 저도 사실 그 아까 이제 8세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그 학부모 입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끝날 때 어느 학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어느 학원에서 그 학원이 끝나면 뭐 다른 학원으로 보낸다거나 다시 집으로 온다거나 이렇게 동선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저희는 그런 학원이 무조건 그 차량이나 이런 것까지 다 소유해서 그 관할하에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화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컨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과격한 생각으로는 진짜 예를 들면 옐로버스 같은 데서 그 캡송 같은 데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해주셔서 그렇게 운행 그 위치와 이것들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충분한 양의 뭐 버스 한 10대를 투입해서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관제를 잘해서 돌리면 굉장히 많은 학원과 학생들을 잘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반대로 보면 학생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예를 들면 무슨 어느 체육관을 다니고 있어서 체육관 버스가 뭐 본고가 오거나 하면은 그거 자체로 인지 효과가 되게 높고 딱 타서 가면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되게 공용 버스 같은 게 와서 내가 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버스 타는 게 맞아? 1번 버스 타야 되는데 2번 버스를 타서 잘못된다거나 이런 위험이 증가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게 효율적이고 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옐로우 버스에 가야 되는 길 혹은 이 학원 버스 시장이 가야 되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원에서 차량을 움직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큰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차를 움직이는 이유는 차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모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학부모들이 너무 원하죠. 네, 학원에서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학부모님들도 학원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차를 움직이고 싶은데 그 비용에 대한 부담, 운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처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옐로버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학원 측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시간표를 맞춰주기도 해요. 실제로 본인들이 더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시간표 조정을 감행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시간표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맞춰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예를 들면 과목마다 컨텐츠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스포츠 센터, 운동, 뭐 태권도라든지 이런 몸을 쓰는 시설들은 아이들이 이제 지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1시간 내외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들은 1시간 반, 뭐 발레나 피아노도 1시간, 그리고 영어라든지 보습학원들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요일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모두 커버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움직이는 차량 대수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라면 모든 시간대가 커버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한 학원가에 총 16대의 차량이 움직이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1시간 간격으로 차를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델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맞춘다거나 그러는 부분들에서 학원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요소를 저희가 제공을 하게끔 모델링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직접 차를 움직이면은 좋기는 하겠지만은 굳이 저희가 플랫폼으로서의 포지션을 좀 더 명확하게 공고하게 가려면은 직접 운영보다는 기존 시장에 있는 차량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그 동선 최적화 기술입니다. 그 동선 최적화 기술이 저희가 작년 6월에 팁스 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알고리즘 크게 2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그 코스에 대해서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코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그 정류장들을 이어주는 이제 코스가 만들어지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옵티마이제이션 단계를 거쳐가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저희가 실제 주행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로들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매 시간대마다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정류장들의 정보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별도의 로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뭐 지역을 묶는다던가 그래서 약속된 시간들이 크게 변경이 안 되는 선에서 저희가 정류장들을 다 지나갈 수 있게끔 로직을 짜서 움직입니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학부모님들께서 그 허용할 수 있는
그 운행 시간은 25분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30분 선이고요. 30분 이상 아이들이 차를 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 버스에 탑승해서 예를 들면 집에 데려다 주거나 다음 학원을 데려다 주는 데 있어서 뭐 한 20분 정도까지, 25분까지는 허용하지만 네. 30분 이상 타 있으려면 우리 애를 갖고 뺑뺑이 그렇죠. 돌리냐 이런 가장 얘기죠. 오래 타는 아이가 30분 이상을 타면 안 되는 형태로 노선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저희가 네. 이제 알고리즘 로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그런 제한 조건을 넣어서 만드시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한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정류장별로 도착해야 되는 시간들을 네. 어느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네. 움직이는 구조로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움직이는 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스케줄링이나 이런 단위는 얼마 단위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보통 한 달 단위로 이제 학원을 끊기는 하지만 네. 중간에 어떤 학생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학생이 새로운 곳을 가서 내려주거나 픽업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럴 경우에 저희 스케줄링이 바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행 중에 변경을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온디맨드는 아니지만은 네. 최소 1시간 전에는 현장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취합을 해서 바로 전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실시간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에 가깝고요. 네. 뭐 저희 간단하게만 어플리케이션을 살짝 보여드리면요. 예. 이건 기사용인가요 이게? 아니요, 저희 학부모용입니다. 예. 학부모님들이 직접 본인들의 스케줄에 대한 것을 앱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전화를 한다거나 그것을 또 변경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지 리소스를 않아도 줄일 여기서 수가 해결이 있게끔 되는, 할 수 있고요. 보면은 그 저희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저희 아이가 타는 차량이 어떤 정류장들을 지나간다라는 네. 게 표시가 되고요. 이게 어딘가요? 강남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테스트로 지금 잡아놓은 네. 거라서 네. 제가 네. 데모용이고요. 네. 예. 회사 근처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뭐 소풍을 간다거나 예. 뭐 아파서 못 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네. 근데 매번 전화를 하고 학원에서 그러면은 또 현장에 어렵죠. 전달을 네, 하거나 네, 네. 혹은 학원에서 현장을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차량이 그냥 쓸데없이 거기 가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발생을 끝나는 한다는 시간까지 말이죠.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런 것을 다 해결이 가능하게끔 저희는 여기 타요 안 타요 버튼이라는 타요 안 타요. 좋네요. 네. 그래서 안 탄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 아이가 안 타요라고 이제 저희 그 현장에 있는 그 동승자들과 네. 기사님께도 정보가 전달이 되는 구조고요. 학원에도 전달이 돼서 네, 이 아이가 네, 네. 결석을 한다라는 것을 네. 바로 알 수 있게끔 해놨고요. 네. 그래서 또 이 아이들이 정류장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류장 변경 버튼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래 타는 등원할 곳에서. 때 어디서 타겠다, 오늘 친구네서 같이 놀다가 같이, 탈 그렇죠. 거다. 또 내릴 때 어머니가 뭐 약속이 있어서 카페에서 네.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게 아까 학부모에게도 가고 학생에게도 가고 관제뿐만 아니라 그 이제 보육 그 학원, 동승자나 네. 학원에도 가고 동승자와 이 기사에게까지 가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정보들을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운행 1시간 전에만 전달을 해주면은 네. 표시가 되고 그 네. 푸시 알람으로 현장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큰 네. 문제는 없게끔 저희가 더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장이 결국은 모빌리티와 그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앞으로 이 시장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류로 남아있을 수 있는 시장인가요? 제가 투자 기관이나 혹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오는데 예. 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예, 나갈 그렇죠. 수 있느냐라는 예. 질문들을 많이 학원 학생들이 줄어드는 네, 가장 큰 그렇죠. 명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뭐 그런 뜻의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래요? 대표님은 이제 그렇게 네, 네, 해석을 네. 하셨군요. 네, 사실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충분한. 네. 왜냐하면 이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줄어드니까. 뭐 20만 대로 지금 네. 내려섰으니까. 근데 뭐 사실 그건 되게 그 좀 우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전에 대한 욕구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내에서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이동은 그렇죠. 계속해서 이루어질 네, 네, 거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한 학원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될 거고 네. 결국 한 학원이 자체적으로 차를 움직이는 게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렇죠.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저희가 굉장히 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저희가 직대로 물어봤더니 학원에서도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뭐 다시 또 아이들은 네. 늘 수도 있는 거라고 학원에서 되게 희망적인 네. 얘기들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 그 유저들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그 차가 못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차량 대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더 늘어날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저희가 더 필요한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비스의 근간은 모빌리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빌리티라는 것은 어떤 그 이동 수단이 어떻게 움직이게끔 하느냐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린이 버스라는 시장은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버스라는 이 이동 수단은 일반 택시 같은 타다나 뭐 이런 택시 같은 것을 보면은 한 명이 불러서 여러 명이 타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여러 명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들을 어떻게 내려줘야 되는지를 정말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만큼 기술적인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서비스인 만큼 저희가 이쪽 이제 시장에서의 서비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다라면은 향후 또 다른 이동 취약계층인 뭐 장애인들이나 혹은 노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좀 더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책임질 수 있는 이동 수단에 대한 어떤 그 큰 차량을 이용한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게 이제 저희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저는 사실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근데 대표님 아까 그 방송 전에 조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실 뭐 사업하기 전에 이미 사회 경험도 있으셨고 백그라운드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시다 이 창업하시게 됐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창업하신 지가 거의 뭐 4, 5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팀 멤버들이 구성돼서 4, 5년 동안 해왔는지 좀 간략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5년 차 이제 막 5년 차가 된 회사고요. 그 전에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안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저희도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팀은 이제 저거는 이제 그 인텔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인텔 코리아에서 원래는 이제 올라웍스라는 회사에 있다가 그 회사가 인텔에 인수가 되는 바람에 올라웍스가 인텔에 인수돼서 올라웍스를 그럼 다니시다가 인텔에 인수까지 해서 인텔까지 같이 있어서 한 5년 정도 회사를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때마침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녀가 이제 학원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시점이 와가지고 이 시장의 문제점들을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그 인텔에서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좀 연관되어 있는 뭐 에이다스나 오토모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스터디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요.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창업 연도가 2016년도인데요. 그때가 또 때마침 공유 경제라는 게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합치면은 비용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들도 다 해결하고 향후에 더 좋은 시스템들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그분께 죽을 죄를 짓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래서 창업을 결심을 해서 창업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와이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랑 같이 인텔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많이 합류를 했고요. 그 외에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알고 있었던 지인들 중심으로 팀 세팅을 했고 또 운송업체에서 일을 하던 친구가 운영팀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버스 쪽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또 학원에서 실장님 뭐 이제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학원분이 필요하네요. 학원의 심리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팀 세팅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는 10명의 인력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저희 직원이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한 4, 5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 올라가시는 분도 저희 직원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팀 세팅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의 투자를 받으셨고 얼마의 투자를 받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시리즈 A 라운드를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드까지 저희가 한 누적 거의 1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고요. 10억 가지고 지금 한 4년을 버티신 거예요? 네. 어떻게든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뭐 작게 했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데 좀 더 집중을 했었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라운드를 시작을 했고요. 뭐 아무래도 인력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이 투자금을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펀드레이징하는 비용은 20억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저 투자자들이 좀 많이 저희 방송 투자자들이 좀 많이 보세요. VC들이. 자, VC들에게 뭐 우리 회사는 이게 매력이다. 뭐 이런 거는 한마디 더 혹시 추가하실 게 있을까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어린이 차량 시장은 누군가는 바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 복잡한 시장이기도 하고 누가 쉽게 들어오기도 어렵고요. 기존 플레이어들이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꿔 나가기에는 너무나 이제 묶여 있는 게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나와서 그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그 때마침 또 올해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 학원들과 계약도 완료가 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을 좀 어필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이쁘게 주목해 주시면은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뭐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도 역시나 오늘은 특히나 더 또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 너무 관심이 가는 주제였고요. 사실 그 대표님이 약간 좀 일찍 도착하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제가 또 그 무지해서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뭐 그 지인분들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우연찮게 미국에서 1주, 2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스쿨버스가 한 대 쓰면 건너편의 차들까지 모두 갓길로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뭔가 좀 체계가 잡힌 것 같다. 근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우린 너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라고 하지만 저 또 얘기해보면 한국은 훨씬 더 좁은 지역에 훨씬 더 좁은 차로에 그 똑같은 스타일의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고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애들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학원도 별로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쿨버스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온갖 학원버스가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겠다라는 아까 그 사실 마지막에 대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정말 그냥 그 이 옐로우버스, 리버스랩은 완전히 사기업으로서만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사회적 소셜 임팩트를 더 두고 싶냐를 여쭤보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이미 대표님 말씀에서 그게 반반 섞여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또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 저는 과격하게로 보면 아까 대표님이 이 차 시장이 12만 5천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2, 3천만 원 정도의 그 대당 매출만 생각해도 이게 2, 3조 짜리 시장이에요, 연간.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입 얘기하시면 제가 그 맨날 얘기하는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할 때 늘 또 1위를 다루는 키워드가 지입이에요. 지입이 어떤 뜻이냐면 결국 차주가 모든 그 부담과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원은 그냥 1% 비용만 내지도 않으면서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지금 굉장히 왜곡되고 기형적인 시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걸 정부가 공영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옐로우버스 같은 서비스가 저는 학원들이 학원 그 버스에 대해서 잘 케어를 하고 된다라고 하면 문제 없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 정도 수준을 원하지만 사실 그 정도 비용을 내지 않고 있고 그럼 학원들에게 그 비용을 다 전가할 수도 없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옐로우버스처럼 중간에 있는 그 이제 차주라든지 관련된 사람 그리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커질 수 있는 회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리버스랩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효율화하는 IT 기술을 접목하는 걸 더해서 좀 더 규모를 빨리 만들어서 그 규모를 바탕으로 이 시장이 그렇게 변해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나면 훨씬 더 효율화를 시킬 수 있고 그 효율화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안전도 더 보장되는 학생들의 이런 방식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 그 리버스랩이냐, 그게 왜 옐로우 버스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1시간 동안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기도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VC나 이런 분들이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저는 캡스톤을 포함하여 이런 회사야말로 적극적으로 빨리 3CA 자금 투자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리버스랩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그 복잡한 시장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로 어필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가 이거 또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욱하는 마음에 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송 대표님 정말 전문 VC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예, 저는 이휴 대표님이 그립습니다. 예, 홍 대표님 뭐 VC 아니라고 막 찔러요. 대체 이거 되는 건가? 네, 방송의 이게 좀 이게 퀄리티가 이게 점점 이게 송 대표님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리버스랩이 이게 소셜 임팩트적 소셜한 그런 큰 것 같아요.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그런
거를 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도 같이 가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얘기는 또 거꾸로 말하면 이 사업이 충분하게 그 이익과 그다음에 매출이 커질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또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미지수로 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뿐만 아니라 대체 우리가 그러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거지? 먼저 하고 시장을 평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렌트카 업체라든가 예를 들면 또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전세버스 뭐 연합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지만 아까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그렇죠.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거 꼭 풀어야 되는 누군가도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저희 회사라면 투자하는 거는 좀 하여튼 대표님 지켜보고 싶고요. 일단 마음으로 응원하는 걸로. 네. 죄송합니다. 마음을 응원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좀 약간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뭐 그렇긴 한데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얘기에 대한 뭐 답변도 좋고요. 오늘 쫄투 출연한 최종 소감이랑 이렇게 마무리 발언으로 이 서비스에서 학부모님이 볼 확률은 굉장히 낮긴 하지만 이 서비스에 관련되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우선 뭐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일단은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왜 리버스 랩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동승자들에 대한 교육 매뉴얼이라든지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미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더 고도화해서 차이들을 벌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꾸며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익 모델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뭐 인프라를 깔고 설치하고 가는 과정에서 올해 계약되어 있는 뭐 파이만 하더라도 저희가 BEP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선은 넘어가고 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지만은 이제 좋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기업들이 있어야지 더 의미 있는 스타트업들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